왜 3월 6일 대선 앞두고 3일 전에 이거를 폭로를 했을까요?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딱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하마터면 대선 직전에 결과가 뒤집힐 뻔했다 하는 얘기를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주연은 주연과 감독, 주연 겸 감독 이 이름이 등장하는데 여러분이 다 아시는 이름입니다. 바로 김만배 전직 기자 출신이죠. 전직 머니투데이 기자 출신인 김만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조연으로 또 요 이름은 좀 생소할 겁니다. 신학님이라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자 출신인데 이런 사람들이 녹취록을 지금 작성을 하는데 김만배는 그야말로 대장동 게이트의 아주 핵심이죠. 대장동 일당들의 거의 좌장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집이 그래도 꽤 뭐 돈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수원 쪽에 물려받은 또 땅도 많고 그런데요. 이 김만배 이 사람은 한국일보에서 그 발행하는 일간스포츠 기자였다고 합니다. 뭐 저하고는 같은 시대에 기자 생활을 했어도 저는 뭐 주로 이제 경제부, 정치부 쪽에서 일을 했지만 저 김만배는 글쎄요 스포츠 신문이니까 아무래도 그쪽에서 이 터를 잡았겠죠. 일간 스포츠 기자와 그리고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에서 법조 기자를 꽤 오래 했다고는 하는데요. 이 김만배와 신학님도 마찬가지로 기자 출신입니다. 여기는 그 코리아 타임즈라고 영자지, 영어로 기사 쓰는 영자지의 코리아 타임즈 기자였고 전국 언론노조 위원장까지 했던 신학님인데 둘이 모의를 해서 작당을 해서 녹취록을 하나 만듭니다. 근데 이 녹취록이 이른바 가짜 뉴스로 도배가 된 그런 녹취록이죠. 녹취록을 딱 대선의 3일 전에 녹취록을 이른바 친민주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매체를 통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뿌립니다. 뿌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그래. 이 녹취록의 주된 내용은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과 그 일당이 이 민간업자와 손을 결탁을 하고 그 수익금의 상당 부분을 민간업자에게 몰아주면서 자신들도 리베이트 성격의 돈을 챙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격을 대장동 게이트의 주범은 이재명이 아니라 바로 윤석열이었다라는 이른바 성격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서 윤석열에게 뒤집어 씌울 그럴 요량으로 요 가짜뉴스 녹취록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을 하는 게 이른바 부산저축은행에서 불법 대출로 대출을 받고 그 돈으로 대장동에 투자했다 이런 흐름도가 나오죠. 그래서 부산저축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부산저축은행 그 비리를 이 대출 비리를 수사를 했던 사람이 바로 윤석열이기 때문에 그 수사를 무마를 했다. 그 수사를 범죄가 안 되도끔 대충 조사를 하고 아마 윤석열도 뭐 돈 거래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추정을 하는데 그래서 몸통은 이재명이 아니라 바로 윤석열이다. 큰 흐름을 3일 전에 뒤바뀌어 놓으려고 바로 녹취록을 가짜 뉴스로 도배를 한 녹취록을 지금 만들었다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상당히 민감한 내용이니까 제가 또박또박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김만배가 대선을 앞두고 2021년 9월 불거진 대장동 의혹의 방향을 이재명 후보에서 윤석열 후보로 돌리기 위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죠. 엉뚱한 방향으로 대장동을 끌고 갔게 저게 제목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재명에서 윤석열로 엉뚱한 방향으로 대장동을 끌고 갈게 너는 그냥 모르는 척하고 있어라 하는 얘기까지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짜뉴스를 만들어냈고 관련자 진술과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다. 이 김만배는 2021년 9월 15일 신학님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만나서 윤석열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장동 대출 브로커인 조우형 이름이 나옵니다. 조우형. 이건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조우형을 만나 사건을 유야무야 처리를 했다. 즉 이거를 사건화로 만들지는 않았다. 누가? 윤석열이 자신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사를 제대로 안 했다라고 하는 허위 인터뷰를 합니다. 예. 그런데요, 이 신학님이라는 사람이 자문위원으로 있는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작년 3월 6일 그 녹취 파일 편집본과 내용을 공개하기에 이른다. 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몸통이 이재명에서 윤석열로 아주 완전히 방향을 튼 가짜 뉴스인 것이죠. 민주당과 이재명은 김만배 인터뷰 다음 날인 2021년 10월부터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는 식의 주장을 펼쳤고 뉴스타파의 녹취 파일에 나오자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높였다. 그러니까 완전히 짜고 치는 그 고수접이죠. 이재명과 민주당 그리고 이 김만배와 신학님, 뉴스타파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사전에 작당을 하고 대장동 몸통이 윤석열이라는 얘기를 계속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떠들인 다음에 대선을 불과 3일 딱 납두고 저런 가짜 뉴스로 도배가 된 녹취 파일을 좀 공개를 합니다. 녹취 파일. 네, 녹취 파일의 내용이 이제 저 흐름도 시각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윤석열 대장동 브로커 수사 무마 가짜 뉴스 확산 과정. 여기 이제 일정표가 쭉 나옵니다. 2021년 9월 초에 이재명 대장동 의혹 보도가 본격화가 됐다. 9월 초에. 그런데 김만배가 미국에 체류 중인 남욱에게 조우형 커피 타준 게 윤석열 맞지? 라고 전화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다 이제 짜고 치는 고스톱이 들어가는 것이죠. 9월 15일 김만배가 신학님 여기에 지금 나온 언론노조 위원장 신학님과 만나서 윤석열이 조우형을 만났다. 그리고 사건이 무마됐다라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뷰 내용을 조작을 하는 것이죠. 9월 말에는 김만배가 조우형의 형이 대장동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갈 테니 너는 모른 척해라. 여기서 형은 자신을 얘기를 합니다. 김만배 내가 대장을 엉뚱한 방향 즉 이재명이 몸통이라는 지금 한간의 얘기가 완전히 윤석열이 몸통이었다라고 방향을 완전히 틀게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10월 18일에는 이재명이 경기도 국감서 부산저축은행 주인검사가 윤석열이었는데 대장동을 왜 뺐나 라고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이 질의를 합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민주당이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다. 특검 도입 공세를 이제 본격화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11월 19일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남욱이 윤석열이 조우형 커피 타줬다고 김만배에게 들었다라고 검찰에 진술을 하는데 이거는 벌써 김만배와 사전에 입을 맞춘 거죠. 윤석열이 조우형에게 커피 타주면서 아주 사근사근 얘기하면서 사안을 마무리 별로 중요한 사건이 아니도록 그렇게 방향을 틀고 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11월 24일에는 조우형이 윤석열 검사가 아닌 박모 검사를 만났다라고 검찰에 또 조우형이 진술을 합니다. 그래서 12월에는 남욱과 조우형의 대질신문이 펼쳐지는데요. 남욱은 직접 조에게 들은 게 아니라서 착각을 했다라고 김만배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거대로 했더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착각을 했다라고 발을 빼는 모습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런데요. 2022년 작년 2월 달에 JTBC에서 윤석열이 조우형 커피 타줬다는 남욱의 진술이 나왔다라고 JTBC가 보도를 합니다. 이게 보도를. 2월 25일에는 이재명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윤석열에게 조우형에게 커피 왜 타줬나라고 또 이재명이 따지듯이 묻는데요. 3월 6일 날은 뉴스타파 지금 이제 문제의 이 매체가 바로 뉴스타파입니다. 신학님과 김만배의 녹취 파일을 보도를 합니다. 3월 6일이니까 어떻습니까? 대선 딱 3일 남겨두고 했죠. 3월 9일 날이 투표였으니까
3일 남겨놓고 저렇게 녹취 파일을 보도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뉴스타파 보도를 일일이 링크하면서 널리 알려달라. MBC 뉴스 데스크에서 네 꼭지로 보도를 하는 등 급속히 확산하게 이른다. 네, 그런데 왜 3월 6일 대선 앞두고 3일 전에 이거를 폭로를 했을까요?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딱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일단 3일 앞두고 저런 가짜 뉴스를 펼치면은 윤석열 측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을 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다시 또 자료를 확보를 해서 모든 사람이 공감을 할 정도의 그런 논리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3일이라는 시간 뒤에 대선 투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윤석열 쪽으로부터 효과적인 대응을 할 시간을 주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예, 그러고 이른바 묻지마 의혹 보도, 그러니까 이미 저게 이 언론사들도 추적에 들어가면은 아유 이거 허위 보도인데 가짜 뉴스인데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한 건데 3일 뒤에 이미 대선이 모든 투표가 끝나면은 여기서 만약에 이재명이 이기거나 할 때는 그냥 유야무야 덮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선 앞두고 이틀 또는 3일 전에 모든 공작이 이루어진다 하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상대방에는 방어할 시간도 안 줄 뿐더러 우리가 이런 그 가짜 뉴스를 보내면은 사람들이 아 이거 완전히 알고 보니까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이 그 수사를 제대로 안 했구만 라고 그냥 물으면서 표심이 엉뚱한 대로 흘러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감안을 하고 고도의 계략을 쓴 겁니다. 계략을 3일 전에 이렇게 가짜 뉴스로 녹취록을 하나 만들어서 마치 이게 제보를 하는 듯이 제보를 뉴스타파에 제보를 하는 듯이 그렇게 기사가 가짜 뉴스가 생산이 됐는데요. 그런데 참 여기 기가 막힌 게 아까 얘기한 신학님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이 뉴스타파에 제보를 한 사람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뉴스타파와 한 통속입니다. 뉴스타파의 전문위원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저런 작은 매체는 뭐 이 고정 정식 직원이 뭐 두세 명 외에는 사실은 돈을 더 받을 수가 없죠. 직원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1인 유튜버라든가 1인 그 매체는. 그런데 신앙님은 저기에 뉴스타파의 전문위원이라고 이른바 소속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한 식구끼리 여기서 여기를 제보를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보라는 것은 제3자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람이 사안은 이렇다라고 알려주는 게 제보인데 뉴스타파라는 전문위원이 신앙님이 마치 큰 것을 외부에서 물어오는 듯이 제보를 하겠다. 같은 식구끼리 무슨 제보입니까? 이건 공작이지. 그렇죠? 공작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공작. 그러니까 이것은 김만배 그 일당들이 이재명의 당선을 시키기 위해서 사전에 저렇게 치밀하게 각본을 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은요. 우리가 김만배 일당들, 김만배, 남욱, 정용학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최고의 목표가 돈 버는 거다. 돈 버는 거.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성남 이재명과 결탁을 해서 이재명은 이쪽에 행정 편의를 봐주고 대장동을 기획하고 프로젝트를 완성을 시키면 그중에 상당 부분이 일부는 성남에 5,900억인가 성남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돈조 수지에다 다 맡겨서 이재명과 정진상, 김용이 나중에 대선이라든가 이런 데 필요할 때 돈을 저수지에서 찾아서 쓰면 될 정도의 그런 기발한 구조를 만들어낸 것이죠. 거기에다가 김만배가 같이 기자 생활을 했던 신앙님을 이용해서 마치 그런 은밀한 얘기를 제보하는 것처럼 녹취록을 지금 꾸몄다 하는 얘기. 글쎄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제보를 같은 식구끼리 제보를 하는 얘기가 그건 말이 안 되죠. 네. 더욱이 김만배 개인 돈 100억 투자해서 신앙님 재단을 세우려고 했답니다. 그러니 1억 6천만 원은 계약금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착수금 형격인 것이죠. 이재명이 대권이 성공했으면 정말 끔찍했을 겁니다. 우리 도이스페너님 그렇습니다. 1억 6천만 원 기사 3건인가 써주고 1억 6천만 원을 받았는데
이거는 뭐 저도 언론밥을 30년 넘게 먹었습니다만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네. 1억 6천은 그야말로 착수금 성격인 것이고요. 바로 100억을 투자해서 신앙님 재단, 언론재단에 만들어서 당신이 이사장을 하고 사실상 재단을 좀 주물르고 당신 거 해라 라고 그런 입막음이 서로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보안관님, 세븐님 들어오셨고요. 좋습니다. 이렇게 대장동 게이트가 누가 봐도 이재명이 핵심으로 있는 그 게이트를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이 쭈물떡쭈물떡거리는 부산저축은행 돈을 불법 대출을 해서 그 돈이 대장동으로 흘러가게 했는데 이거 자기가 연루돼 있으니까 윤석열 당시 검사가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라는 식으로 완전히 프레임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불법 녹취 파일을 만들어서 그거를 대선 3일 남겨놓고 뭡니까 저 뉴스타파뿐만 아니라 당시에 민주당 성향으로 완전히 기울었던 JTBC 통해서 그런 보도를 한 겁니다. 예, 우리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예, 뭡니까? 바로 노무현 때, 노무현 때 또는 이회창 때, 노무현 때는 뭡니까? 노무현과 정몽준의 단일화 하루 딱 남겨놓고 단일화를 해서 뭐 어떻게 집도 찾아가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또 이회창 병풍 논란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병풍 이른바 이회창 후보의 아들이 군대를 면제받았다. 자기 아버지의 후광을 입고 군대를 면제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사실이 아닌 걸로 판명이 났습니다. 절대 군대를 빼주거나 돈을 써서 군대를 안 가게 만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다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는데 이미 대선은 투표행위가 모두 끝난 다음에 그게 밝혀지면 뭐합니까? 이미 그걸로 인해서 이회창이 떨어지고 노무현이 당선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름하야 김대엽 병풍 논란 사건인 것이죠. 김대엽 아들 이회창 병역 기피 의혹을 저렇게 폭로를 했는데 이게 결국은 가짜뉴스라고 확정이 났지만 3일 뒤에 대선은 모든 투표행위가 끝났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들이 노리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아니면 말고 시계 막판에 저쪽에서 대응을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이틀 3일 전에 저런 가짜뉴스를 집중적으로 내몬다 하는 얘기니까요. 글쎄요 참 이렇게 윤이 커피 믹스를 타서 가짜 뉴스를 윤이 그럴듯하게 왜 수사를 안 했는지를 그럴듯하게 포장을 한 게 민주당과 언론 이른바 좌편향 언론 JTBC라든가 이런 데서 손잡고 급속히 확대를 시켰다 하는 게 지금 검찰 수사 결과를 나누는데요. 네, JTBC 관련된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네, JTBC에서도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조우영 측근들 검사가 타준 커피 영웅당처럼 얘기를 했다 하는 얘기죠. 여기 바로 JTBC의 메인 뉴스에서 나온 겁니다. 검사 윤석열 도장도 찍고 윤석열이가 네가 조우영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한테서 윤석열이가 보냈단 말이야? 라는 얘기가 나왔죠. 윤석열한테서 윤석열이가 보냈단 말이야. 바로 김만배와 신앙님이 이 녹취 파일을 만든 겁니다. 이른바 사후에 마치 그럴듯하게 은밀한 대화를 나눈 것처럼 녹취 파일을 이렇게 자기들끼리 그럴듯하게 가짜 뉴스를 동원해서 만든 것이죠. 윤석열이가 네가 조우영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김만배와 신앙님이 당시에 이 녹취록을 조작한 그런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김만배는 신앙님과 허위 인터뷰를 한 직후인 2021년 9월 말 조우영 씨에게 김만배가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사건을 끌고 갈 것이니 너는 그냥 모르는 척하고 있으면 된다라고 말을 했다. 시점은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제출한 직후였다 하는 얘기입니다. 김만배는 또
네, 김만배는 조우영에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을 절대 끌어들이면 안 된다. 유동규, 즉 도계공 본부장이 유동규인데요. 유동규의 개인 일탈로 몰고 가야 되니 인터뷰 요청이 오면 너도 그런 취지로 이야기하라.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김만배는 지금까지 돈을 위해서 이재명과 적절하게 결탁을 한 그런 민간업자의 대표인데, 기자 출신, 일간스포츠 기자 출신, 머니투데이도 법조 기자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일개 돈을 노리는 그 민간업자가 아니죠. 이재명과 완전히 이재명의 당선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가 있는 특급 이재명 사람이었다 하는 얘기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녹취 파일을 조작을 해서라도 이재명의 당선을 손도 쓸 수 없이, 누굽니까? 지금 윤석열 쪽에서 3일 전에 딱 이렇게 가짜뉴스 녹취록을 펴면은 이게 아니고 이렇다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며칠은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손도 쓸 수 없을 정도로 3일 전에 그렇게 했다는 게 정말 아주 기가 막힙니다. 네, 그러니까 김만배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얘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하는 얘기죠. 이재명과 완전히 한톡속이 돼서 이재명의 당선을 위해서 물불 안 가리고 하는 경제 그쪽이 아니라 선거 브로커였다 하는 얘기가 여기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범원 유착이네요. 범죄자와 언론의 유착. 좌파들이 저 정도면 간첩보다 더 악질 수준입니다. 경화수 패너님. 만배가 끝없이 떨어지는구만요. 잘가 만배야. GS 이건 뭐 아시죠? 욕설에 가까운 GS. 김채영님 한모이네요. 한모? 한통속이란 얘기죠. 그렇습니다. 더 합니다. 또 줄줄이 지금 사탕으로 나오는데, 김만배가 무려 100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신앙님에게 언론재단 이사장을 시켜줄 뻔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언론재단이 100억짜리 언론재단을 만들어줄 뻔했다. 김만배는 이 돈이 다 대장동에서 나온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을 너무 쉽게 버렸기 때문에 그냥 뭐 아주 그래 얼마 필요해? 10억? 그래 얼마 필요해? 100억짜리 언론재단? 물론 뭐 100억을 투자할 때는 참 요모조모 다 따져야 되겠지만, 그냥 저렇게 5,800억이란 돈이 생길 가능성이 높으니까 저렇게 100억도 쉽게 언론재단에 설립을 시도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신앙님, 이렇게 되면은 신앙님이 참 언론재단 이사장까지 할 뻔했군요. 뿐만이 아니라 하마터면 대선 3일을 앞두고 윤석열, 이재명의 대선 결과가 뒤집힐 뻔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주연이 김만배와 신앙님은 조연 역할을 한 것인데, 글쎄요, 다행히 언론 쪽에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해서 많은 그 언론을 타지는 못했습니다. JTBC 또 MBC, 뉴스타파 요 정도로 해서 그야말로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났던 게 얼마나 다행인지. 네. 그렇군요. 수원의 수성구 출신 원유철, 안민석, 김만배, 김승원, 수원시장 3선 염태영. 이 사람들이 다 수원 수성고등학교를 나왔군요. 원유철도 그렇고 안민석도 그렇고, 지금 나오는 김만배, 김승원, 수원시장 3선을 했던 염태영 커넥션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염태영은 수원시장을 했고, 엄태영도 또 있습니다. 엄태영은 저 제천 단양의 국회의원 초선인가요? 네. 그렇군요. 정말 지금 만약에 대선 결과 뒤집혀서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한다면은 정말 참 뉴스도 볼 맛이 안 날 거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을 그렇게 하는데, 정말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하는 얘기. 이게 그래도 하느님이 보호하사 요 정도 1.67% 차이로 아슬아슬하게라도 이겼던 게 얼마나 큰 그런 다행인지 아마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시리라고 믿습니다.